자, 미래통합당이 오늘부터 국회에 들어옵니다.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건데, 뭐야씨 국회에 들어오면 일을 해야지 뭔 투쟁을 본격화하고 지랄이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그러니까 법과 정책으로 투쟁을 해야지 절차를 가지고 투쟁을 하면 그거는 예 생략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진짜 심한 말이 나오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소로워요 진짜. 그냥 리바이벌 하나 해드릴게요. 결국 이게 질질 끌려온 거 아니에요. 내 표현에 의하면 어찌됐건 반대했지만 질질 끌려와요. 왜? 다수결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 와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사위를 가져온 목적을 달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상임위원장은 17개나 이미 뺏긴 상태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 차라리 이럴 거면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은요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말은 차마 그렇게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국회 의정 활동을 잘못한 것 같다. 와서 열심히 싸울 건 싸우고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천성이 양아치야 그냥. 천성이 양아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공부하는 거 못해. 그저 싸움만 해. 그 싸움만 하기 때문에 이 새끼들한테 국회 들어오지 말라고 사람들이 표를 안 준 거 아니야. 근데 다시 지금 개원식도 못하고 있는 국회에 그냥 반대 아닌 싸움만 하다가 결국에는 민주당은 질질 끌려갔어. 결국엔 뭐예요? 아무 짓거리 없는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옛날에 그 개버릇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이게 지금.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들 미통당이 없으면 국회가 마비될 거라고 사실 기대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법사위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보면 엄청 알차게 잘 돌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파요. 나 들어와서 뭔가 또 발목 잡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혈안이 돼 있는데 지금 이 미통당의 주호영 대표가 하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말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나 하자. 그다음에 윤미향 의원 관련된 국정조사 하나 하자 하는데 그냥 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국정조사를 했다고 치자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했던 말을 무슨 조치를 할 건데 그래서 국정조사 끝나면 뭘 할 거냐고. 그 다음에 윤미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자료를 전부 다 압색해 가지고 지금 해명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사 중인 사항은 원래 헌법 제 61조에 국정조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항은 못 해요. 그리고 9월에 정기국회 있잖아. 그때 가서 국정감사하면 될 일을 가지고 지금 왜 또 당겨서 국정조사 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또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발목 잡기 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뭔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긴 누가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의 천성을 안 바뀐다고. 뭐 사람의 천성을 바꾸라고 국민이 강제로 니들 국회 들어가지 마. 니들 국회에 있는 거 꼴 보기 싫어. 왜 그렇게 발목 잡기만 하니? 그러니까 어젯밤에 산책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미래통합당 이것들은 사람이 아닌 건 너무 분명한데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타이틀이 그냥 궁했던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초선 의원이고 다선 의원이고 다 똑같은 것 같아. 실제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분명히 있어야지 정치 행위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하는 그 직업인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주호영이 스타일만 다르지 황교안하고 뭐가 다릅니까? 황교안은 밖에 나가가지고 대가리 깎고 뭐 들어 눕고 막 이 짓을 했지만 주호영은 양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토론과 대화, 타협 이런 이제 기본적인 정치 행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토론하고 타협하고 그걸 통해서 입법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인데 여기에는 익숙하지 않고 항상 공작 정치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밀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정책이 없어.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서 니네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니네 전신인 옛날에 신한국당이라고 있었다. 그 신한국당을 만든 사람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근데 여기 개는 있지. 기차만 보면 짖는다. 훌륭한데? 뜨끔하겠는데? 근데 마차님 표정이 우울하죠 지금. 왜요? 지워버리세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신들 7개 가져가 상임위원장 가져가 할 때는 안 받았잖아요. 발목 잡기 위한 용도인 거예요. 뭐 자기들 말로는 어떤 식으로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발목 잡기 위해서 안 받았던 거잖아요.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장 7개를 나가려고 했던 나름 중진들은 좋다가 말았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럼 뭐 안 받겠다고 했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면서 다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요구하겠다 이런 거고 지금 저번에 국회의장이 강제로 배정했던 상임위에 대해서 사임계를 저질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사임을 하면 무조건 어떤 것인가에 상임위원회에 보임이 돼야 되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상임위원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한테 니들이 주기로 했던 7개 상임위원회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목 잡기 위해서 7개 상임위원회도 안 받겠다고 했던 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결위원장? 국토위원장? 이거 탐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쉽게 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줄 준비는 다 해놨죠. 사실상. 그러니까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다 배정할 때 사실 다 장관 출신 의원들로 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티가 나잖아요. 언제 변경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명단으로 다 짜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당에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문제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여론 상황에서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주호영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가소로운 게 그러니까 명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론전을 하겠다. 미래통합당의 정치가 정당하다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가지고 민주당을 압박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콧물 진짜 누구냐에서 다 나왔습니다, 진짜. 가을에 끓는다. 아니 그치? 근데 말도 안 되는 이게 소리 진짜. 지난 황교안 나경원 때 우리가 너무 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축적된 분노가 아직 가시질 않았거든요. 17개를 가지고 오면서 조금 숨통이 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시 주면 민주당은 엄청나게 더 많은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제 제가 간밤에 이 방송을 써먹기 위해서 적중률 100% 새날 레알 메타 여론조사 질문이 이거였어요. 7월 6일 국회로 돌아오는 미통당이 민주당이 가져갔던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16,00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 운영을 위해 돌려줄 필요 없다. 96%.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돌려줘라. 3%. 기타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근데 이게 이렇게 훌륭한 걸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미래통합당한테 설사 무슨 일이 있어서 주더라도 쉽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협조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약속이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거 니들 돌아왔으니까 죽게 하면 가장 먼저 두들겨 맞는 게 우리 지지자들이 때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인증을 남겨놓은 거라고. 16,000명이나 투표해가지고 지금 96%가 일하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돌려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돌려줘버리면 사실은 민주당이 여기서 욕먹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지를 수는 있는데 물르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맞죠? 예, 근데 그 미래통합당에서 진짜 너무 수준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국회를 운영한다는 이 전체적인 절차 자체가 무슨 학급회의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합시다. 오늘 내가 아프니까는 다음 주에 합시다. 이렇게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절차의 엄중함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수준을 논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내용이어가지고 이것들을 진짜 사람 대접하고 상대하려니까 힘든 거죠. 근데 원내 투쟁 본격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원 내에다가 지금 면이 다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다가 사실 주호영은 사퇴한다고 했었습니다. 사퇴한다고 해서 템플스테이 일주일이나 했었던 거잖아요. 혼자 일주일 휴가는 끝내주게 쓰고 와서 사실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한 번 또 던져본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17속에서 줘야 되나라는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게 주호영이 원내대표입니다. 원내대표. 근데 김종인은 원외 인사란 말이죠. 근데 원내대표인데 들어가서 의총에서 아무 설득을 못하고 있다 결국 그만두겠다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갔다 결국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김종인이 바라보는 것은 모든 게 다 대선에 맞춰져 있고 자기가 원외 인사다 보니까 원내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를 안 해주고 삼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다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입지를 좀 세우려고 뭔가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임계 낼 땐 보임계가 사보임이 같이 돌아줘야지. 나 여기 나가 그러면 누굴 집어넣을 건지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임계만 내놓고 다 나가 있었잖아요. 그럼 왜 갑자기 여기다가 이 사람들로 배정해달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지금 윤미향 의원이나 이 사람들 공격하려고 국정조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국정조사를 하면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조사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하거든요. 이 안에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윤미향 괴롭히고 민주당 발목 잡으려고 지금 얘네들을 그 상임위에 배치해달라 지금 이거야. 네.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작전을 쓰잖아 지금. 혹시 주호영 씨 보고 계시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세요. 정치에 있어서의 중요한 전략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나오죠. 거기 대략적으로 보면은 언론의 선동질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부동산 대책 등 뭐 더군다나 인구국 문제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여론을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이때다 하고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추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반대 비슷한 뉘앙스로 아예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 이제 숟가락을 얹으면서 일종의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건데 이게 구시대 정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거기에 숟가락 얹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결국엔 대안 세력이 될 수가 없어요.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내가 그 질문을 하는 거잖아 국민들한테. 집값이 문제고 부동산 대책이 마음에 안 들어준다고 해서 미래통합당 찍어주면 여러분들이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대안이 아닌 세력으로서 국회에 이렇게 그러니까 흔들기 용도로만 다른 말로 발목 잡기 용도로만 국회 의정 활동하는 것이 사실은 살인행위다. 지금 당장은 여론에 휘청휘청하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선거도 없어요. 앞으로 큰 선거는 2년 정도 조금 덜 남은 정도의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의 여당보다 훨씬 더 뭔가 좀 사람이 먼저다인 같은 느낌으로 복지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은 무존재감으로 가야 이 사람들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용서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지. 국민 여론이 나빠지니까 거기 대놓고 막 공격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 여론의 숟가락 얹기밖에 안 되는 대안이 안 되는 세력으로서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초선 의원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 초선 의원들은 그러니까 다선 의원들은 이미 오래 했으니까 언제 뭐 날아가더라도 뭐 아까울 거 없지만 초선 의원들은 정치 오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초선으로 끝낼 거야? 재선 3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자기 이름을 각인시키려면 정책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렸다, 누구를 괴롭혔다, 누구를 망가뜨렸다, 무언가를 뭐 훼손시켰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력을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통닭당 초선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지 우리도 그만큼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고 상대방이 완전히 바보가 돼버리면 우리도 그 수준으로 갈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아, 역시 야수님은 그래서 건강한 생각을 하셔. 상대방이 더 건강하고 강해져야지 우리도 그만큼 더 강해지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너무 바보같이 돼버리면 진짜 이거는 정치 혼자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너무 착하다. 근데 저는 선거가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게 2020년 3월 9일 대선입니다. 2022년 3월 9일까지는 뭐 우리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어떻고 말고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도 우리한테 지금 발목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우린 그냥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때까지. 지지율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보셨잖아요. 조국 장관 때 검찰과 기레기 난 때도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겠다. 이분들이 기본 40%를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바다본 만평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 지지율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 근황 박근혜 45% 지지율 폭등 고공행진이라고 했던 언론이 문 대통령 49% 지지율 폭락 레임덕이라고 언론 신뢰도 22% 4년 연속 세계 꼴찌. 이따가 진중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는 새날 방송 시청하시고 후기라고 쓴 게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하하 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어쨌든 간에 미래통합당 정신 차리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그나마 이렇게 충고라고 해주냐면은 그나마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그래도 100석이 넘는 세력으로 전지하기 때문에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어떤 짓을 해도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민주당을 우리는 그분들에게 블루베리를 먹입시다. 차라리 그게 훨씬 낫죠. 피부 자, 때문에? 어쨌건 지금 민주당한테 지금 시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7개 상임위원장 설사 주더라도 쉽게 주지 마라. 쉽게 주는 순간 내가 봤을 때는 국민들도 더 화를 낼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